서울의 가을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그날, 민서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호텔 정책상 동성 결혼식은 불가합니다. 상대의 목소리는 차갑고 형식적이었다. 민서는 숨이 막혔다. 뭐라고요? 예약은 이미 몇 년 전에. 할머니께서 직접 하지만 그 말은 끊겼다. 정책이 바뀌었어요. 이해해주세요. 전화가 끊어지자 민서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윤이, 그녀의 하윤이가 알면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그들의 꿈, 그들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민서와 하윤의 만남은 우연처럼 시작됐지만 운명처럼 깊어졌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거리, 한강을 따라 산책하는 그날이었다. 민서는 28살,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책 속 이야기처럼 조용했다. 가족은 제주도에서 작은 농가를 운영하며 엄마의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그리운 나날들. 하지만 민서의 마음속에는 항상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여성을 사랑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조차 한국 사회의 시선이 무서워 미루고 있었다. 하윤은 달랐다. 30살, 유명한 한복 디자이너로 전통과 현대를 섞은 그녀의 작품은 서울 패션위크에서 화제를 모았다. 하윤의 가족은 부유한 한옥 호텔 주인이었다. 할아버지가 세운 그 호텔은 조선시대 건축 양식을 본뜬 고풍스러운 곳으로 유명 인사들의 결혼식 장소로 유명했다. 하지만 하윤의 삶은 화려함 뒤에 외로움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여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꼈지만 엄격한 가정교육과 사회의 압박으로 그걸 억눌렀다. 하윤아, 내가 그렇게 살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돼? 아버지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한강변에서 민서는 책 한 권을 떨어뜨렸다. 바람에 날아간 페이지가 하윤의 발치에 멈췄다. 이거 제 거예요. 민서가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섰고 하윤은 책을 주워주며 재미있어 보이네요. 사랑의 그늘인가요? 라고 물었다.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그들은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고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하윤의 눈빛은 따뜻했고 민서의 미소는 솔직했다. 나 이런 감정 처음이에요. 하윤이 고백한 건 3번째 만남 때였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당신을 보면 제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에요.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피어났다. 주말이면 남산타워 아래서 산책하거나 인사동의 골목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다. 하윤은 민서에게 한복을 선물했다. 이 한복 입으면 당신이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민서가 입어보니 붉은 비단이 그녀의 피부를 감싸며 마치 옛 그림 속 여인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민서는 하윤의 가족 압박을 듣고 안아주었고 하윤은 민서의 고립감을 달래주었다. 우리는 함께라면 이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그 말은 그들의 약속이 됐다. 결혼을 꿈꾸기 시작한 건 1년 후였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상징적인 결혼식을 꿈꿨다. 우리만의 의식으로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하윤이 제안했다. 장소는 하윤의 가족 호텔, 한옥궁전으로 정했다. 그곳은 하윤의 할머니가 가장 아끼던 곳이었다. 할머니는 5년 전 하윤의 25번째 생일에 언젠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여기서 결혼할 날이 올 거야 라고 하시며 예약을 해두셨다. 할머니는 보수적인 분이셨지만 손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셨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 하윤아. 마음이 맞는 게 제일이야. 그 말씀은 하윤의 가슴에 새겨졌다. 하지만 할머니는 작년 겨울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 장례식 날 하윤은 민서의 손을 잡고 울었다. 할머니가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 예약은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민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사랑하게 됐다. 할머니처럼 나도 당신을 지킬게요.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봄의 결혼식, 한복 차림으로 정원에서 서약을 나누고 가족들을 초대할 거야. 하윤의 부모님은 반대하실 테지만 할머니의 유언을 앞세우면 설득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런데 오늘 그 꿈이 산산조각 났다. 민서는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윤아. 나쁜 소식이야. 목소리가 떨렸다. 하윤은 스튜디오에서 바쁘게 일하다가 받았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민서가 울먹이며 말했다. 호텔에서 결혼식 취소됐어. 동성이라서. 금질의 침묵이 흘렀다. 하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뭐? 할머니 예약인데? 그럴 수 없어. 하윤은 즉시 전화를 끊고 호텔로 달려갔다. 민서는 따라가지 못하고 집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이 도시, 아름답지만 잔인했다. 하윤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고풍스러운 한옥 분위기로 물들어 있었다. 나무 기둥과 한지문, 공기 중에 은은한 차향. 프론트 데스크에서 매니저를 만났다. 할머니의 예약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최근 본사 지침으로 동성 결혼은 매니저의 눈빛은 미안함과 형식성을 섞었다. 하윤은 주먹을 쥐었다. 이 호텔은 우리 가족 거예요. 할머니가 세우신 곳인데 왜요? 매니저는 한숨을 쉬었다. 사회적 압박 때문입니다. 보수 단체들이 항의할까 봐 하윤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사회적 압박. 그럼 우리 사랑은요? 할머니의 뜻은요? 민서는 집에서 기다리며 할머니의 사진을 봤다. 할머니의 미소가 따뜻했다. 어떻게든. 할게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날 밤 하윤이 돌아와 민서를 안았다. 포기하지 마, 싸워보자. 그들의 눈물이 섞였다. 이 싸움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를 인정받는 전쟁이었다. 한국의 전통 속에서 사랑의 자유를 외치는 소리였다. 다음 날 아침, 하윤과 민서는 할머니의 옛집으로 향했다. 제주도의 그 집은 바다를 마주한 작은 한옥으로 할머니의 추억이 스며든 곳이었다. 하윤의 부모님은 서울에 계셨지만 이 집은 할머니의 유산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리며 바다 바람이 그들의 뺨을 스쳤다. 여기 오면 할머니가 살아계신 것 같아, 민서가 말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할머니가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집에 도착하자 문 열리는 소리가 반가웠다. 안에는 할머니의 물건들이 그대로였다. 서랍 속에 예약 확인서가 있었다. 5년 전 날짜, 손녀 하윤의 특별한 날을 위해라는 메모와 함께. 민서는 그것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할머니. 어떻게 이런 걸 아셨어요? 하윤은 웃었다. 할머니는 직감이 강하셨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비밀을 눈치채신 거예요. 그들은 제주도의 해변을 걸었다. 검은 현무암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 마음을 달래주었다. 우리 사랑처럼 이 바다는 영원해. 하윤이 민서의 손을 잡았다.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가족을 만났다. 하윤의 어머니는 부엌에서 김치전을 부치며 기다리고 계셨다. 하윤아, 민서 씨, 앉아. 이야기나 해발.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 걱정이 스쳤다. 하윤이 호텔 일을 말했다. 엄마, 할머니 예약인데 취소라니.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 호텔은 이제 본사에서 관리해. 아버지가 반대할 텐데 아버지는 보수적이었다. 사업상 보수단체와 연결이 깊어 동성 결혼 소문만 나도 주가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셨다. 민서의 가족은 달랐다. 제주도의 부모님은 전화로 민서야, 내 행복이 제일이야. 서울 올라와서 같이 생각해보자 라고 하셨다. 하지만 민서는 걱정됐다. 한국 시골에서 LGBT는 아직 먼 이야기였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고백했을 때 어머니는 놀라셨지만 곧 안아주셨다.
사랑이 뭐가 문제야? 내가 웃는 게 소원이야. 그 따뜻함이 민서의 힘이었다. 그들은 변호사를 찾았다. 서울의 작은 법률사무소, LGBT 권익 단체와 연결된 곳이었다. 변호사 김 씨는 차를 마시며 말했다. 예약 계약은 유효해요. 할머니의 유언으로 증명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소송할 수 있어요. 하윤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럼 결혼식 할 수 있어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사회적 여론도 중요해요. 그들은 캠페인을 시작했다. SNS에 할머니의 이야기를 올렸다. 할머니의 약속 사랑은 짜요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갈등이 시작됐다. 하윤의 사촌, 지은이었다. 지은은 호텔 매니저로 일하며 하윤의 결혼 소식을 듣고 아버지에게 알렸다. 언니, 이런 거 하면 가족 망신이야. 포기해. 지은의 말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보수적인 집안의 가치를 믿었고 하윤의 선택을 배신으로 봤다. 하윤은 상처받았다. 지은아, 너도 할머니 손녀잖아. 할머니 뜻을 왜? 지은은 등을 돌렸다. 현실을 봐. 이 사회가 용납 안 해. 민서는 그날 밤 하윤을 위로했다. 당신 가족이라도 우리 사랑을 지킬 사람이 있을 거야. 그들은 불꽃놀이를 보며 포옹했다. 한강의 불빛이 그들의 미래를 비췄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속에 불안이 싹텄다. 그녀의 옛 친구 수지가 연락했다. 민서야, 너 진짜 레즈비언이야? 소문 들었어. 조심해. 수지의 말은 차가웠다. 민서는 울었다. 왜 다들 이렇게 해? 캠페인이 퍼지자 지지자들이 모였다. 젊은 커플들, LGBT 단체, 심지어 할머니를 알던 옛 이웃들. 할머니의 예약을 존중하세요. 청원이 1만 명을 넘었다. 호텔은 압박을 느꼈다. 하지만 본사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정책입니다. 그 말에 하윤은 분노했다. 이건 정책이 아니야. 차별이야. 제주도 여행 후 그들은 다시 서울로. 민서는 출판사에서 휴가를 냈다. 책 속 로맨스가 현실이 된 기분이었다. 하윤은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한복 디자인을 그렸다. 우리 결혼식 한복, 무지개 실로 수놓을까? 민서가 웃었다. 예쁠 것 같아. 그 순간 사랑이 모든 걸 이길 것 같았다. 하지만 반대 세력도 커졌다. 보수단체가 호텔 앞에서 시위를 했다. 전통 파괴. 동성 결혼 반대 플래카드가 바람에 펄럭였다. 뉴스가 보도됐다. 유명 호텔, 동성 결혼 논란. 하윤의 아버지가 전화했다. 하윤아, 그만해. 가족 사업 망칠라. 목소리가 떨렸다. 하윤은 대답했다. 아빠, 할머니 사업이잖아요. 할머니 뜻대로 할게요. 민서는 그 압박 속에서 지쳤다. 하윤아, 우리 포기할까? 하윤이 민서를 끌어안았다. 안 돼. 할머니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들의 키스는 짧았지만 깊었다.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다. 소송 준비가 본격화됐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챙기며 말했다. 할머니의 메모가 핵심 증거예요. 특별한 날이라고 명시됐으니 동성 결혼을 암시한 거로 볼 수 있어요. 하윤과 민서는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모았다. 할머니의 일기장, 사진들, 심지어 옛 편지까지. 할머니는 우리 시대보다 앞서셨어요. 민서가 속삭였다. 가족 모임이 열렸다. 하윤의 집, 전통 한식 상차림. 아버지, 어머니, 사촌 지은, 그리고 민서. 공기가 무거웠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하윤아, 이건 가족의 명예 문제야. 호텔 주주들이 항의해. 하윤은 차분히 대답했다. 아빠, 명예는 돈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나도. 내 편이야. 하지만 세상이 지은이 끼어들었다. 언니, 미쳤어.
소송하면 스캔들 터져. 내가 호텔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그녀의 말에 배신감이 스쳤다. 지은은 어렸을 때 하윤의 비밀을 알았고 함께 울며 위로했던 사촌이었다. 지은아, 넌 돼. 하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서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멀리 제주에 있지만 전화로 응원했다. 민서야, 강해져. 제주 해변처럼. 하지만 서울의 압박은 컸다. 직장에서 동료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민서가. 그랬어. 출판사 사장은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라고 했다. 민서는 사표를 냈다. 이제 자유로워질게요. 지지 모임이 생겼다. LGBT 커뮤니티 센터에서 그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다. 나도 결혼식 취소됐어. 하지만 포기 안 했지. 한 여성의 말이 힘을 줬다. 하윤과 민서는 워크숍에 참가했다. 사랑을 표현하는 용기 강사가 말했다. 그날 밤 그들은 센터 근처 카페에서 춤을 췄다. 케이팝이 흘렀고 민서가 하윤의 허리를 감쌌다. 당신과 함께라면 다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반전이 왔다. 지은이 호텔 본사에 비밀 메모를 보냈다. 하윤의 결혼은 가족 분쟁으로 인한 거예요. 소송 취소하세요. 그녀의 배신이었다. 하윤이 알게 됐을 때 충격이었다. 지은아. 왜 그랬어? 지은은 울며 사과했다. 미안해. 나도 무서웠어. 아버지 압박에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하윤은 민서에게 말했다. 가족이란 때론 가장 아픈 칼이야. 소송 첫 심리가 다가왔다. 법정 앞 기자들이 몰렸다. 하윤 씨, 결혼식 강행하나요? 플래시가 터졌다. 하윤은 민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 사랑을 위해. 판사는 서류를 보며 계약 위반으로 보입니다. 추가 심리하죠.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호텔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정책 변화는 불가피. 사회 통념상 논쟁이 치열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지쳤다. 민서는 하윤의 어깨에 기대며 할머니가 계시면 좋을 텐데 하윤은 일기장을 펼쳤다. 할머니의 글씨, 하윤아, 내 사랑이 꽃피는 날, 내가 지켜볼게. 눈물이 떨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꿈속에서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캠페인이 폭발했다. 연예인 한 명이 지지했다. 사랑은 평등해요. 트윗이 바이럴됐다. 청원 5만 명, 호텔 주가가 흔들렸다. 아버지가 다시 전화했다. 하윤아. 생각해보니 할머니 뜻대로 해. 어머니의 중재였다. 변화의 조짐. 하지만 지은의 배신 여파로 하윤은 우울해졌다. 민서야, 나 후회돼. 민서는 키스 대신 이마에 입맞춤했다. 후회 마라. 우리 함께라면.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소송이 진행되며 그들의 삶은 공공의 재산이 됐다. SNS 댓글은 지지와 비난으로 나뉘었다. 축복해요. vs 한국 전통 망쳐. 민서는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윤은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다. 이 한복으로 우리 이야기를 전할게. 무지개 패턴의 한복이 완성됐다. 친구 하나가 도왔다. 파는데 도와줄게. 수익은 캠페인에. 제주도로 다시 갔다. 휴식이었다. 해변에서 맨발로 걷다. 민서가 말했다. 하윤아, 만약 안 되면. 그냥 우리 둘만의 의식으로 할까? 하윤이 웃었다. 안 돼. 할머니 앞에서 해야 해. 그들은 바다에 서약했다. 영원히 함께. 파도가 증인이었다. 서울로 돌아와 지은과 대면했다. 카페에서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언니, 미안해. 나도 변할게. 도울게. 용서의 순간. 지은은 호텔 내부 정보를 줬다. 본사가 약해졌어. 청원 때문에 희망이 커졌다. LGBT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서울 도심,
무지개 깃발이 펄럭였다. 하윤과 민서는 손을 잡고 행진했다. 사랑은 권리, 구호가 울렸다. 그날 그들은 자유를 느꼈다. 한국의 변화, 천천히 오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충돌. 민서의 옛 친구 수지가 블로그에 악플을 썼다. 민서가 변했어. 위험해. 민서는 상처받아 하윤에게 털어놨다. 왜 다들 나를 버려? 하윤은 너는 버림받지 않아. 내가 있어. 그들의 유대가 강해졌다. 소송 두 번째 심리. 판사가 차별로 인정. 호텔, 재고하세요. 호텔은 협상 제한. 개인 의식으로만 허용, 하윤은 거부. 공식 결혼식으로 여론이 그 편이었다. 할머니 기일, 묘소에서 그들은 꽃을 놓았다. 할머니,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속삭이는 듯 했다. 그날 아버지가 왔다. 미안하다. 하윤아. 내 엄마가 설득했어? 호텔 줄 수 있어. 눈물의 화해. 민서는 출판 프로젝트 시작. 할머니의 이야기 책 인터뷰 모았다. 사랑의 유산 출간 준비. 지은의 도움으로 호텔 직원들이 반란. 할머니 예약 존중, 내부 메일 유출. 스캔들. 그들은 피로했지만 사랑으로 버텼다. 밤하늘 별 보며 우리의 별. 최종 심리가 다가왔다. 법정은 긴장됐다. 호텔 변호사 통념 위반, 김 변호사 증권 침해, 증언대의 하윤. 할머니의 사랑이 제 사랑입니다. 민서도. 이 결혼은 제3입니다. 판사 판결, 호텔, 결혼식 허용. 차별 위반. 승리였다. 하지만 반발. 보수 단체 시위. 호텔 보이콧, 주가 하락. 아버지 압박. 하윤아, 취소해. 하윤 자니오. 준비 시작. 초대장, 한복 피팅. 가족 모임. 어머니 민서야, 우리 딸 잘 부탁해. 지은 언니, 축하해.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 호텔 매니저, 비밀 녹음. 결혼식 중단 계획 지은이 알렸다. 언니, 조심해. 결혼식 전날, 폭풍. 보수 단체 침입 시도. 경찰 출동. 하윤 다쳤다. 가벼운 타박상. 민서 울명 포기하자. 하윤 단돼. 유 내일이야. 밤. 그들은 정원에서. 할머니, 도와주세요. 별이 빛났다. 결혼식 날 봄비가 그쳤다. 한옥궁전 정원, 벚꽃 만발. 손님들 모였다. 가족, 친구, 지지자. 하윤과 민서, 무지개 한복 차림. 판사 주례. 사랑의 서약. 영원히 함께 키스. 박수. 할머니 사진 앞에서. 시위꾼들 왔지만 지지자들 막음. 사랑 승리, 뉴스 헤드라인. 후일담. 책 출간 베스트셀러. 호텔 변화. LGBT 웨딩 장소. 하윤 디자인숍, 민서 작가. 가족 화합. 지은 사과, 변화. 그들은 한강변 산책. 할머니, 감사해요. 사랑은 한국의 봄처럼 피어났다. 인문적 결말, 희망이.